내 가죽공예의 실력을 높여준 사기 장비들이에요. 결국 다 요겁니다. 돈. 네, 안녕하세요. 티와입니다. 오늘은 가죽공예 실력을 높여주는 장비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. 가죽공예가 되게 힘든 작업이에요. 아마 하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,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또는 약간만 힘을 덜 들이고도 장인 느낌 낼 수는 없을까? 막 이런 고민을 아마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요. 근데 독학 가시는 분은 이렇게 이제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, 실제로 이제 공방을 가시더라도 그런 야매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해요. 그래서 오늘 이 컨텐츠가 그런 답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가죽 작품의 이제 속도를 올려주는 첫 번째 장비는 바로 이 숫돌입니다. 빰빠라빰. 숫돌? 그거 아시죠? 이 숫돌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칼날을 세울 때 사용이 됩니다. 제일 기본이 되지만 아주 중요한 장비예요. 잘 연마된 칼은요, 작업 속도와 완성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. 간단한 예로 내가 3-4번 자를 거 한두 번이면 끝나거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가죽 재단을 딱 3번 이상은 자른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칼을 무조건 갈아주셔야 됩니다. 잘 연마된 칼은 잘리는 단면도 깔끔해서 엣지 코팅할 때 엄청 편해요. 그 얘기는 짧은 시간에 완성도 높은 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이제 저도 이게 제일 궁금했는데, 얼마나 자주 칼을 갈아줘야 될까요? 이거거든요. 저는 작품 하기 전에 무조건 칼을 갈아주고요. 요거부터 시작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3번 자른다고 하면 3번 다 갈아줘요. 3번이나? 네가 칼을 잘 못 갈아서 그런 거 아니야? 뭐 그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만큼 자주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그라인드입니다.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사용되는 데가 많아요. 저는 주로 면적이 큰 이제 가방 같은 거 작업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, 가죽과 가죽 이제 본딩할 때 크롬 가죽은 아무리 본딩을 해도 잘 안 붙어요. 그때 이 표면을 그라인더로 살짝 갈아주면 빠르고 일정하게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러한 작업 없이 그냥 크롬 가죽과 크롬 가죽을 맞대로 붙여버리잖아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치즈를 치면은 이 본드가 정확하게 접착이 안 된 상황에서는 치즈를 들어가면서 가죽이 밀려버립니다. 그러면 그 위에 가죽의 치즈 구멍이랑 밑에 치즈 가죽이랑 위치가 아예 틀어져 버려요. 그럼 이제 작품을 망치게 되는 원인이 되니까, 크롬 가죽 본딩 하실 때는 꼭 그 스크래치, 그러니까 그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서 본딩을 해주셔야 됩니다. 그라인더가 없으신 분은 칼로 가르셔도 됩니다. 아무튼 말이 좀 샜는데, 그런 이제 일정한 가죽 표면에 스크래치 낼 때 이 그라인더를 저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진 않는데, 예전에는 제가 가죽 단면 마감할 때 이 그라인더를 진짜 많이 썼어요. 입문자 분일수록 이제 가죽이 두꺼워지면 깔끔하게 올리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제 4% 이 엣지를 이제 갈아주는데, 이게 면적이 크면 클수록 정말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, 이 그라인더는 아주 손쉽게 이제 엣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진짜 꿀팁이에요. 저는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엣지 코팅할 때 그라인더 거의 쓰질 않습니다. 안 해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가 나오거든요. 이 그라인더는 이제 전동 공구다 보니까 좀 섬세한 작업은 힘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엣지 코팅할 때 이런 이제 천방짜리 4%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. 이것도 꽤 나름 괜찮아요. 여러분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. 세 번째는 열풍기입니다. 이 장비는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 본딩할 때 사용을 합니다. 본딩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마른 상태에서 붙여줘야 되잖아요. 저는 이제 이거 기다리는 시간이 뭐 하나 있기도 그렇고 뭘 하기도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.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이 열풍기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되게 빨리 잘 말려줍니다.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이, 처음엔 이 열풍기에 대한 감이 없거든요. 얼마나 뜨겁게 나온지를 손으로 뒤어보기 전에는 정말 모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하다 보면 가죽에 있는 본드를 완전 다 말릴 때까지 열풍기를 한다든지, 가죽이 이제 탈 때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죠. 탈 때까지 하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이고, 그래서 그 적정 시기를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본드가 약간 마를 때까지 이 열풍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 끝에 쇠 있잖아요. 여기 진짜 뜨거워요. 저도 몇 번 뒤었는데, 이 열풍기 하고 나는 데는 무조건 이걸 이제 이렇게 세워 놓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쇠는 손에 안 닿게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. 저는 인터넷에 그냥 찾아보면 돼요. 뭐 가정용 열풍기 하면 이제 2-3만 원대 다양한 상품들이 진짜 많아요. 거기서 그냥 하나 사시면 돼요. 이건 막 되게 비싼 거 살 필요도 없고, 만약에 내가 좀 열풍기 사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집에 있는 드라이기 사용해도 무방해요. 만약에 집에 이제 헤어 드라이기도 없다, 막 난 선풍기로 말린다 하시는 분은 핸디 그 선풍기 있잖아요. 여름에 쓰는 거, 그걸 하셔도 됩니다. 그걸 해도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고, 만약에 핸디 선풍기도 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 부채를 사용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. 이 팔이 좀 아프긴 한데 되게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사세요, 하나. 부채도 없다고요. 그냥 포기하세요. 자, 세 번째는 피알기입니다. 이건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장비입니다.
제 가죽공예 인생은 PR기를 산 전과 후로 나뉘게 될 정도로 저에겐 정말 중요한 장비입니다. 이건 아마 가죽공예 하시는 분들 다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없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다 손 PR을 했거든요. 아니면 아예 PR을 포기를 하든지. 그러니까 막 하다가 손 PR 하다가 가죽을 막 찢어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렇게 하더라도 PR 두께가 울퉁불퉁하게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. 그럼 또 고생들 하는데 그 보고 있으면 진짜 킹받거든요. 그러니까 밤새서 막 공부했는데 빵점 맞는 이런 느낌이에요. 회사에서 일할 때 그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. 고생대로 했는데 왜 했냐고 욕 엄청 먹을 때 막 그런 상황이에요. 되게 억울한 상황인 거죠. 그래서 사는 걸 추천드리지만 이것도 가격이 좀 나갑니다.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, 좋은 건 200만 원 넘어가요. 그래서 저도 살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고민을 하면서도 확신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와, 내가 진짜 이 PR기만 있으면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거였어요. 실제로 이 PR기가 있으면 다양한 작품의 그 디테일을 정말 세부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만들 수 있는 작품의 클래스가 아예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. 내가 만약 나는 그냥 소품만 만들어요 하시는 분은 필요 없습니다. 안 사셔도 되고, 근데 나는 좀 가방을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PR기가 있으셔야 돼요. 가방을 만들려면 정말 다양한 부분에 다 다른 두께로 이 PR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근데 나는 뭐 연습해서 이걸 손 PR로 다 한다? 물론 경력이 쌓이면 그게 가능하겠죠. 하지만 정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뭐 실패하면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. 그런 걸 저런 거 다 고려를 했을 때 저는 그냥 깔끔하게 돈 주고 PR기를 사는 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. 저도 이제 정말 많이 고민해서 구매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일찍 살 걸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정말 이제 필요한 도구이고 여러분의 실력을 이제 거의 이제 사기 실력으로 높여주는 장비예요. 진짜 돈값해요. 한 150만 원이면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고 드시는 스타벅스 1년만 딱 끊으면 돼요. 300잔. 어이가 없네.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가죽공예를 한다면 저는 이제 PR기부터 살 거예요. 그 정도로 저는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아마 예상하셨을 거지만 저는 미싱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선스타 380을 구매를 했는데 이걸 뭐 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. 저는 스타 380을 구매를 했는데 입체적인 구조도 바느질 할 수 있는 총합성 모델이에요. 원래는 제가 이거를 미싱기는 끝까지 안 살려고 했었어요. 뭐 핸드 스티치 할 때 그런 손맛 같은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안 살려고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바로 루이비통 헬멧 만들면서였어요.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스티치가 진짜 많아요. 부분. 그리고 가죽도 두껍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제작 영상이 오른쪽으로 나가고 있죠? 이거 이제 한 달 동안 만들었거든요. 한 달 동안 핸드 스티치로 하니까 손이 막 아침에 퉁퉁 붓는 거예요. 회사 가서 자판으로 못 칠 정도로 손이 붓는 거예요. 그렇게 막 생명의 위협을 좀 느끼고 와, 이거 일하다 병 나겠다. 가죽공예를 내가 못하겠다 해서 이제 미싱기를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때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방 만들 때 엄청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예전에 가방 같은 거 만들 때 가방 안에 잘 안 보이는데 이제 포켓 그거 단다고 일주일 동안 이 스티치만 계속 하고 있으면 진짜 현타 오거든요. 그때 이 미싱기가 바바박 박아주면 거의 한 10분 만에 다 끝납니다. 이게 엄청나게 이제 작업 속도를 줄여주는 거죠. 저도 뭐 비싸게 주고 샀지만 사실 이제 본전 다 뽑았어요. 여러분들이 이제 미싱기를 구매를 해서 가방 만드는 실력도 늘고 더 좋은 가방을 지인한테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가방 몇 개 팔면 본전 다 뽑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거예요. 다만 이제 미싱기 살 때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싱기 그냥 사서 가죽 넣고 드르륵 박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너무 몰랐던 거죠. 정말 모르고 샀어요. PR기는 대충 그게 가능해요. 유튜브에서 이제 영상들을 보고 따라하면 그게 가능한데 미싱기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.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장비더라고요. 기본적인 사용법에서부터 뭐 윗실, 아랫실의 실을 선택하는 방법, 그리고 뭐 장력 조절하는 거,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가마라는 게 있거든요. 가마 타이밍 맞추는 거 진짜 공부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저는 너무 모르고 이거를 사가지고 좀 이제 막 맨땅 헤딩하면서 다 이제 독학한 거죠. 근데 아직도 부족해요.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조금 여유가 있다면 미싱기를 구매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. 그럼 아마 혹시 궁금하실 거예요. 미싱기 먼저 사야 PR기 먼저 사야 하면 전 당연히 PR기를 먼저 사는 게 맞아요. 왜냐면 PR기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. 사람이 대체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이제 PR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. 뭐 시간이 좀 걸리지만 미싱기는 이제 핸드 스티치를 할 수 있잖아요. 자, 오늘 이렇게 내 가죽공예의 실력을 높여준 사기 장비들이에요. 결국 다 요겁니다. 돈.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돈이 많잖아요. 그럼 더 즐겁게 가죽공예 할 수 있습니다. 자,
제 컨텐츠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해주시고 오늘도 공유로운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